10월 13일 일요일 오전 7시입니다. 이번 영상이 벌써 주말 8번째 영상이고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엔비디아 보고 순서를 좀 바꿨어요. 바이오주 볼 거예요. 왜냐면 동아ST랑 지아이노베이션이 신규 매수 타점도 나와 있기 때문에 LG엔솔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 보고 기억 니은 디귿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기타 바이오 관련주들을 이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제목을 엔비디아 차트 분석, 완벽 분석, 좀 쌈마이스럽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를 매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차트 소양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이제 걱정이 살짝 되는 거죠. 더블맨 그냥 5일선 깨지면 나올까? 왜? 그래, 각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수를 했지만 엔비디아의 진행 상황이 오히려 공교롭게도 이동평균선과 각도가 걸림돌이 되어 있는 차트가 되겠다. 그쵸? 네. 제가 엔비디아를 왜 이 아침에 영상을 찍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No. 어제 테슬라 영상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길래 전 유튜버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 테마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테슬라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 엔비디아도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주말이니까 올려야지.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어제 같은 주말에 어제 올려놓은 대웅제약 대웅 그 영상, 단독 영상 안 보시잖아요 지금. 왜냐면 대웅제약이랑 대웅은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종목도 아니고, 하지만 굳이 그걸 단독 영상으로 올려놓은 건 왜 그래요? 왜? 그래, 그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그 대웅제약이랑 대웅 안에 들어있는 차트 메커니즘은 그 종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면 테슬라 또 엔비디아, 나스닥 지금 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테슬라의 월봉이 엔비디아의 일봉이고 엔비디아의 일봉이 나스닥의 일봉이나 주봉, 그리고 대웅제약 메커니즘이 엔비디아에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메커니즘 때문에 올려놓은 그 조회수 안 나올 줄 뻔히 알면서 메커니즘 때문에 교육 영상처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 정반대되는 좋은 모양이 대웅제약이에요. 그렇지. ABL 바이오, SK 바이오팜 다 같은 모양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 영상 길지 않으니까 꼭 보세요. 이번 영상 보시고. 그래. 자,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는 무조건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차트가 좋은 차트네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더블맨 시총이지. 그런 건 나중에 본다고 해도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각도. 그래, 항상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그치?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본인의 보유 종목이나 본인이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한두 번 해본 사람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모르면 아예 모르는 거거든. 올라가는 각도가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밋밋하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얘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얘가 종목의 힘이 좋아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기본 모양이에요. 제가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노트에다가 그려놓으라고 했던 3년 내내. 네, 이 모양이잖아요. 항상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아이들은 시세를 주더라도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고 여기를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모양으로는 어떤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는 로체 시스템즈 월봉. 이런 말을 하니까 어제 댓글 봤어요. 이미 지나간 것 같다가 누가 못해 그거 봤는데, 그럼 엔비디아는 지금 진행되기 전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니까 잘 보세요. 근데 엔비디아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하면 또 미래의 사람들은 지나간 것 같다 누가 못해 또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댓글 달 정성으로 영상을 잘 보시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간다고. 때려 죽여도 못 가. 대형주는 더더군다나. 오케이? 모양 보시라고요. 현대로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간다고요. 무식하게 한번 꼬라 박았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아니 모양 보세요 일단. 됐어요? 항상 올라가는 각도가 밋밋한 아이들은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가 문제예요? 그래 각도가 문제예요. 이따위로 진행이 돼가지고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게 지금 밋밋하죠? 에이 더블맨 이 정도야 뭐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빵 한번 떨어진다고요. 각도. 아니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갈 거면 그래 이날 갔어야 돼요. 이날부터 이렇게. 뭐처럼 SK 바이오팜 모양 한번 비교해 보세요. SK 바이오팜은 자 여기서 얘가 캔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얘는 늘어지는 거예요. 각도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바로 가야 돼요. 장난치는 것 같죠? 네? 아니, 그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지면 못 간다고. 바로 가야 된다고 여기서. 바로. 또 일단 들어보세요. 자 대웅제약도 얘가 여기서 바로 빵빵빵 이렇게 세게 급하게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늘어지는 순간 얘는 이렇게 꼬라 박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넘기 전엔 절대로 미리 못 사는 거예요. ABL 바이오도 ABL 바이오도 여기서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세워서 못 가고 이렇게 늘어지는 순간 얘는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럼 더블맨 이렇게 무너진 거 갖고 와봐. HD 현대 기억나시잖아요. 더블맨 갈 것 같은데 이거 사람들이 좋대는데 열심히 해라. 못 간다고. 못 간다고요. 똑같잖아요. 뭐랑? 엔비디아랑. 그지? 그래. 이게 갈 거면 여기서부터 갔어야 돼. 아니면 최소한 여기서부터는 갔어야 돼요. 이 지나간 차트 아니다. 우리 종목이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항상 내려오는 각도보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늘어지면 한번 빵 꼬라박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꼬라박을 수 없어요. 아니 어디까지 꼬라박을지 미리는 알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수익 중이면 나오는 게 나아요. 가겠는데 못 간다고 이 각도로는. 아니 그렇지. 그냥 계속 기다리면 나중에는 갔죠. 오케이? 잘 와닿지 않아? 그럼 네이버를 볼까요? 최근에 네이버 드림텍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네이버도 자 아니 방금 거는 밑에 이렇게 쌍바닥 형태 모양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순전히 각도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는 못 간다고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네이버 드림텍 드림텍도 아니 각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만약에 얘가 여기서 무식하게 양양양양양양양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색깔 바뀌면 무조건 매도 포지션이에요. 색깔만 바뀌어도 나와야 돼. 돌파한다 하더라도 각도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애는 전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색깔 바뀌면 매도 포지션, 5선이 깨지면 매도. 뭐가 있었어요? 기아. 이때 영상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 각도로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각도로는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HD 현대랑 제일 비슷하잖아요. 뭐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각도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넘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일단 수익 중이니까 그냥 약 익절에 나오려고 간보고 있는 거죠.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겠죠. 여기서 살짝 갔다가 만약에 얘가 전고점을 양봉으로 뚫어버리면 그래 색깔 바뀌면 일단 매도 포지션이에요. 근데 예. 아니 기압골이 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설사 여기를 넘었다 하더라도 앞에 전고점을 일단 색깔 바뀌면 매도 포지션, 5일선이 깨지면 매도예요. 각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필옵틱스도 있었지. 그렇지. 자, 필옵틱스도 이 각도로는 못 간다고요.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인가요? 요 자리에서 대웅제약은 빵빵빵으로 간 거고 또 SK바이오팜도 여기서 바로 올라간 거고 필옵틱스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되는 순간 각도가 늘어지는구나. 넌 못 가는구나. 네. 뭐를? 엔비디아랑 다른 모양이라고? 아니 뭐 어디가 다른 모양이야? 지금 이 모양인데 엔비디아가. 자 그럼 분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겠지. 240분봉. 뭘 다른 모양이야. 똑같은 모양인데 엔비디아랑. 늘어졌잖아요. 늘어지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설사 간다 하더라도 색깔 바뀌면 나와야 돼요. 여기. 똑같은 모양인데 뭘 아니에요. 응? 그래 각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좋아 더블맨. 각도는 이해했는데 그럼 이동평균선은 뭐야? 엔비디아를 매수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이거 주봉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이 주봉이죠. 이동평균선. 메커니즘. 메커니즘은 이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던 정배열이던 이 순서는 상관없이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이동평균선 바디 하나로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돌파하면 이거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역배열이던 정배열이던 중간에 5선, 10선, 20선 마구잡이로 들어있어도 이동평균선 3개를 양봉 바디 하나로 돌파하게 되면 어디를 넘을 때 살 수 있어요?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여기 5주 전 양봉이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요렇게. 그지? 그러면 어디를 넘을 때 살 수 있어요? 바로 윗 언덕인 여기 넘을 때 살 수 있는 거죠. 신규. 그래서 매수를 했어 지금. 매수한 사람들은. 근데 각도가 지금 무뎌지고 있으니까. 여기 넘을 때 신규로 최근에 신규로 들어간 사람은 아니 더블맨 썸네일 보면 이동평균선을 보고 샀잖아.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각도가 걸림돌인 걸 또 이해했어. 근데 이동평균선이 왜 걸림돌이야? 크래프톤의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그래 이동평균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월봉상 20선을 닿지 않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월봉상 20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그래 한번 저 밑에까지 한번 빠질 수 있다고. 이 세상의 모든 상승하는 종목이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주 많이 상승한 이런 아이들이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래서 그래 올 여름에 얘가 한번 20선을 닿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서부터예요? 2023년 1월부터 2년 동안 얘는 이동평균선 20선을 한 번도 안 닿았어요 지금. 이러면 불안해서 사실 사기 힘들어요.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 니들이란다. 당신들이 단타로도 이걸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원론적인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일 뿐. 네. 이게 지금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월봉상 20선을 터치 한번 하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크래프톤도 지금 신규로는 못 사고 있는 거예요. 찝찝해서. 에이 더블맨 각도도 완만하잖아. 각도가 완만한 건 상관없어요.
일단 얘가 20선, 월봉상 20선을 한번 닫고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여기를 넘을 때 살 수 있겠죠. 이런 모양이 뭐가 있어요? 그래, LIG 넥스원.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닿아줘야 돼요. 월봉 20선을. 자, 얘도 여기서 거의 2년 동안 월봉 20선 터치 없이 계속 올라갔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0선을 깨고 이렇게 꼬라박을지 안 꼬라박을지 그건 미리 알 수 없어요. 그건 절대. 그런데 일단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선 월봉상 20선을 한번 닿아야 돼요. 월봉 20선. 맨날 일봉 분봉만 보지 말고. 네, 예. 그래야 갈 수 있는 거라고. 이건 기본 조건이잖아. 지겨워요? 그래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해도 자, 대한항공 왜 지겨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들은 사람들은 매일 알아도. 얘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고.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가더라도 20선을 한번 닿았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그냥 정고점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월봉상 20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아, 이제 가나보다. 커비드 핸들이구나. 여기서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얘가 만약에 커비드 핸들이면 컵 위드 핸들로 이렇게 가면 매수 타점은 어디예요? 여기를 넘을 때 매수 타점이에요. 여기서는 살 수 없어, 절대. 만약에 그거 샀어, 여기서. 눌림목 뭐 이딴 소리 해대가면서. 네, 예, 눌림목 같은 얘기 해대가면서 월봉상 20선 터치하고 장대양봉이 나오니까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월봉상 20선 안 닫고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렇지. 기아도 마찬가지죠. 기아도 2009년부터 기아차, 당시의 기아차 2009년부터 쭉 올라왔다가 월봉상 20선 안 닿고 이렇게 올라가면 불안해서 못 산다고. 어우, 겁나. 그렇지.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산 사람들은 야호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트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사냐고.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월봉상 20선 터치하지 않고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번 무너지면 네, 제대로 꼬라박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거의 8년, 9년 꼬라박은 거죠. 나중엔 갔잖아, 더블맨. 야, 10년이다, 씨. 그래, 10년이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현대차도 다 똑같아. 네, 월봉상 20선 터치 안 하고 올라가는 거는 겁나서 못 사요. 이렇게 1년, 2년, 3년, 3년 터치하고 조금 더 간 거잖아. 그런데 월봉 뚜껑 따고 하락한 거죠. 뭐 이건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큰 쫄리는 차트적 근거는 얘가 2년 동안 월봉상 20선을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가는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찝찝하다고. 그런데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또 찝찝해. 왜? 각도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현재 상태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각도 때문에 찝찝하고 아, 나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우량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냥 느긋하게 넣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쫄리는 이유는 월봉상 20선 터치 없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얘가 중간에라도 이쯤이라도 월봉상 20선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래, 아이, 오케이, 살만한 자리 나오면 고 이럴 수 있는데 월봉상 20선 터치 없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과거에 다른 미국 차트들을 보더라도 월봉상 20선 터치 없이 계속 올라가는 차트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더블맨, 난 이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뭐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책에다 남아 있어요. 네? 네. 제가 막 어거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아예 유튜버가 방구석 유튜버가 지가 뭔데 메커니즘을 발명하고 네. 창조해야 되겠어요. 이 기본적으로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상태는 지금 그런 상태다. 깔끔하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 보겠습니다.